이야기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장급 이상의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문자를 쫙 뿌렸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느냐? 어떤 메시지를 줬느냐?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말이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제가 그 3월 10일 아니었습니까? 2026년 3월 10일. 매일 아침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뉴스공장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었는데 그때 누가 나왔냐면은 장인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장인수라고 한 사람이 누군가 제가 누군지는 대충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이니까. 왜 유명합니까? 장인수라고 하는 사람이 기자였거든요. 기자였는데 어디 기자였냐면 아마 세계일보에는 조금 있다가 MBC로 옮겨가가지고 기자 생활을 19년 했대요. 그런데 기자 생활의 대부분을 MBC에서 했었을 겁니다. 그 수원에서 태어나가지고 1976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10살 정도 미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신방과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꿈이 기자였으니까 신방과 갔겠지. 그래서 고대 신방과 나와가지고 세계일보 들어갔는데 원래부터 장 기자의 꿈은 MBC 기자였대요. 그래가지고 MBC 입사 시험을 무려 4번이나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 그 장인수 기자가 오전에 뉴스공장에 딱 출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와 검찰의 수사권 거래설이 검찰 내부에서 나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검찰에 보안 수사권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일정 정도 그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냥 뭐 제대로 생각을 하시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역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필요하고 검찰이 그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알았구나. 이제 대통령 한 지 6, 7, 8, 9, 10, 거의 한 10개월 정도 됐나? 한 8, 9개월 정도 됐나?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현실을 깨달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인수라고 하는 기자가 딱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그게 아니야. 정 변호사님 그게 당신의 한계인 거야. 세상이 이렇게 순진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이뻐가지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검찰하고 딜을 하겠다는 거예요. 딜. 어떤 딜? 검찰은 뭐가 필요하다? 수사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뭐가 필요하다?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 공소 취소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가 된 사건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쌍방울 대북송금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소 취소, 기소가 됐는데 재판받고 있는데 재판은 다 정지가 됐습니다. 그 공소 취소가 돼서 재판이 없던 걸로 하는 게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검찰은 공소 취소해주고 대통령은 검찰한테 수사권 주고 이런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 나돌고 있다라고 MBC 출신의 장인수 기자가 다른 데도 아니고 뭐 TV조선의 뭐 뉴스 퍼레이드도 아니고 채널A의 돌직구쇼도 아니고 어디 나가가지고 유튜브 나가가지고 종편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공중파도 아니고 유튜브 나가가지고 그런데 그 유튜브가 어느 유튜브다? 뉴스공장이다. 오늘 제가 돌직구쇼 나갔을 때 돌직구쇼가 굉장히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돌직구쇼가 그 동시 접속이 오늘 얼마 정도 나왔나? 한 2만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2만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뉴스탑10도 나가고 시사쇼 정치다도 나가는데 그런데 그 뉴스탑10 시사쇼 정치다는 제 기억에 동시 접속이 5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같은 그 종편 프로그램하고 비교해서도 돌직구쇼가 압도적이거든요. 그런데 뉴스공장은 돌직구쇼의 10배가 넘어요. 동시 접속자 수가.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갔다? 장인수 기자가 나갔다.
거기 나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다? 거래설, 대통령과 검찰이 딜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검찰 내부에 파다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와, 저 이야기 듣고 어이구 그냥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검사들에게, 어떤 검사들? 시시한 피레미 검사들 말고 검사장급 이상의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문자를 쫙 뿌렸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이야기를 갖다가 했느냐, 어떤 메시지를 줬느냐,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말이다. 니네들 잘 들어. 내 말이 대통령의 말이야. 내 말이 대통령의 뜻이야. 그 다음에 나는 대통령 시키는 대로 해. 그런데 니네들 뭘 해야 되느냐? 공소 취소해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니네들 공소 취소해. 검사들한테 이게 그 공소 취소, 기소권은 검찰한테 있으니까. 기소권이 검찰한테 있으니까 공소 취소권도 누구한테 있습니까? 검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그 담당하는 검사장 뭐 그 라인에다가 문자를 갖다 쫙 뿌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소 취소하세요.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하세요. 왜냐? 그게 대통령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 마음대로 공소 취소하라는 문자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가? 그 장인수 기자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장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문자를 받은 그 고위 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반발을 했대요. 이게 어디서 반발을 해? 지금 이재명 정권의 정부 고위 관계자인데. 그런데 반발했대요, 검사가. 곧 죽어도 검사라 이거지. 옛날 같으면 검사들 기계가 있어가지고 뭐 단체 행동도 하고 뭐 부장검사 연명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검사가 무슨 검사야. 뭐 하기는 이제 내일 모레 뭐 없어질 건데 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부 고위 검사는 그래도 나 검사다 그러면서 나 지렁이다 그러면서 나도 밟으면 꿈틀할 줄 안다 이러면서 항의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지시를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하실 거면 차라리 개통과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하셔라. 이렇게 반발을 했대요. 일부 고위 검사들이.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냐면,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힌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위검사가 개통과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해라. 그렇게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러지 말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지시를 갖다가 해라. 그런데 개통과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검사한테. 그거는 법무부 장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무지무지하게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면 지금 정부의 최고위급 관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이 조금 드는데, 그런데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오늘 또 뉴스공장인가 그 김어준 씨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저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니면 말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러한 지휘를 하셔라, 정식으로 지휘를 하셔라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니까 지휘할 사람은 법무부 장관밖에 없다고 제가 변명하는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서 이 장인수 기자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이 상황을.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장인수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까지는 그냥 팩트다.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래요. 그 다음에 증거도 있다는 거죠. 어떤 증거가 있다는 겁니까? 문자가 있다는 거예요. 문자가. 내가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검사들이 막 그런 이야기가 있대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다 누군가가 정부의 최고위급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가 문자래. 이런 이야기를 장인수 기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장 기자는 그 문자를 갖고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 대통령 뜻을 팔고 다니는 사람 많던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뭐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게 예컨대 어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뭐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쳐요. 그 문자를 장 기자가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래도 김어준 씨는 더블 체크한다는 그 셈으로 요즘 대통령 뜻을 파는 사람들이 많던데 예컨대 제가 문자를 갖다 보내는 거예요. 나 정혁진 변호사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해졌습니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님들 이재명 대통령님이요. 공소 취소 하래던데요. 뭐 이렇게 문자를 갖다가 보내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팔고 다니는 아무런 권한이나 책임이나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김어준 씨가 장인수 기자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장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그 취재한 그 문자를 보냈다라고 한 사람은 이 정권에서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고위급 정부 관계자인데 그것도 그냥 고위급 정부 관계자가 아니라 아주 고위급 정부 관계자래.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도 권한이 없으면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그냥 검찰총장 뺨치는 능력이 있어. 이래봬도 제가 정혁진 변호사가 예컨대 아주 그냥 뛰어나가지고 IQ가 한 150 정도 돼. 그래가지고 검찰총장님 뺨치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데 제가 총장이 아니야. 그럼 권한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되는데 그게 출세를 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제가 눈치를 살살 봐가지고 높은 분들한테 맘모스빵도 막 상납하고 그래가지고 검찰총장이 됐어요. 근데 능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총장 자리에는 앉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눈치만 봐야 돼. 차장님 눈치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 부장님들 검사장입니다. 눈치도 보고 중앙지검장 눈치도 보고 맨날 그러고 있어. 민정수석 눈치도 보고.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인수 기자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지금 정부의 고위급, 그것도 아주 고위급 관계자인데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는 뭐도 있다? 권한도 있다. 그 사람 관련된 이야기니까 이거는 그냥 대통령 광이나 팔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김어준이 박수 치는 거예요. 장 기자, 브라보! 그러면서 장 기자 특종했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특종이 아니라 큰 취재를 갖다가 했네. 그러면서 김어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 후속 보도들이 있겠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내일이나 모레나 추가적인 뭔가 폭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장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검찰이 이를 팍팍 깔고 있다가 이재명 정권의 말기나 아니면 다음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되든 국민의힘 정권이 되든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명청 갈등 이러는데 잘못하다가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MB에서 박근혜 넘어갔을 때는요. 정권 교체됐었을 때보다 반목이 더 심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만약에 이재명 정권에서 정청래나 누구나 그런 식으로 조국이나 그런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 정권 교체되는 것보다도 더 심할 수 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쨌든 지금 이걸 갖다가 아주 그냥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이 이재명 정권 말기나 다음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거예요. 수사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혐의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그리고 난 다음에 심지어 검사들이 어떤 검사들 고위급 검사들 말고 부장급이나 그 밑에 있는 그 정도 검사들이
만약에 검찰 수뇌부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같이 공소 취소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검사들이 자기 선배 검사들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자들 묶어가지고 아예 통으로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장인수 기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소 취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소 취소를 어디서 합니까? 친명계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도 그랬는데 공소 취소 모임에 100명도 넘는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다 가입했다는 거였어요. 야,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네. 야, 어떻게 100명, 저 국회의원들이 100명도 넘게 모이지? 야, 대단하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 파워풀, 마이티, 파워풀, 따봉은 아니고, 마이티, 파워풀, 그냥 뭐, 그렇다. 이렇게 딱 했는데, 그런데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아이고 그 정 변호사 그래가지고 뭐 되겠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감각이 없나 그러면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공소 취소 모임에 친명계 국회의원들 포함해 그 주축이 돼서 10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모였다라고 그게 많이 모인 거냐 나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몰라가지고 어리버리하니까 무슨 말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6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아우 이 답답하 이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1년도 안 됐어요. 보통 때 같으면 서슬이 8월 때예요. 그럴 때 우리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심기경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몇 명이 가입해야 되느냐? 99%가 가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99%가. 그런데 숫자 100명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를 봐야 되는데 끼케야 60, 70%밖에 지금 모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그럼 벌써 정권 초기인데도 30, 40%는 지금 대통령 쪽에 서 있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그 굉장히 절박한 느낌을 만약에 그 장인수 기자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 취소에 대해서 진심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사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왜 여당 의원들이 지금같이 쓸데없이 공소 취소 모임을 하겠다라고 하고 거기에 100명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있지? 그것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더 이상한 거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은 다 가입해야지 왜 뭐 한 6, 70명 정도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은 또 가입을 안 하고 있지? 희한한 게 많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 개편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소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소청에 수장 넘버 원을 두고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쫙 갈리고 있어요. 정부안은 검찰총장을 해야 된다. 왜 검찰총장을 해야 됩니까?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법사위나 이런 데서는 무슨 검찰총장이냐. 공소청장이 맞지. 공소청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있어야 되냐? 말이 되냐? 근데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아 보여.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한 단어가 명백하게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에는 검찰총장이 없다는 이야기인가? 이래도 되나? 그런데 공식 명칭이 검찰청이 아니고 공소청인데 공소청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검찰청이라고 하는 이름은 남겨놓고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을 기소밖에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부터가 벌써 엉망진창이에요. 그다음에 공소청 조직을 어떻게 만들지? 그래가지고 정부안은 대공소청 이것도 좀 웃겨.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그러니까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물갈이 한 거예요. 지금 대검찰청을 대공소청, 그다음 고등검찰청을 고등공소청, 그다음에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공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민주당 안은 그게 말이 되냐? 공소청이면 됐지. 그다음에 공소청 밑에 지방에 지방공소청 두면 됐지. 무슨 대공소청이 있고 공소청이면 공소청이지 무슨 대공소청이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검찰청에 검사들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안은 뭐냐면 지금 검사가 한 2,000명 조금 더 있는데 그 2,000명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다 공소청 소속으로 자동으로 이걸 갖다가 전환을 해준다. 이게 정부 아닌데 그 지금 법사위 안은 민주당 안은 뭔 소리냐. 일단 검사가 잘라야지. 그리고 나서 아예 저 공소청 검사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손들어. 그러면 신규 임용해야지. 그러면 뭐 제가 봤을 때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듭니다. 뭐 퇴직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명퇴금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수당 같은 것들도. 근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 안은요, 어떻게든 검사들을 갖다가 골탕 먹이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보안수사권이에요. 제가 보안수사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안수사권을 이재명 대통령은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뭔 소리냐. 검수완박해야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에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검찰에 보안수사권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를 갖다가 합니다. 그게 현실적이고 그게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는 그런데 장인수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검찰 수사권이 보안 수사권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검찰하고 딜해가지고 자신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기 위해서 그 보안 수사권을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장인수 기자가 이야기하고 이른바 김어준 세력들이 그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그 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쫙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그걸 알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두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은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벌써 3시가 됐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장인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장인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버리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만 그냥 쫙쫙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가 다 뻥이고 다 근거가 없는 건가? 그런 것들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장인수 기자가 그럴 사람 같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몇 년생이라고 그랬습니까? 1976년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몇 살입니까? 나이가 50살이에요. 나이가 50살인데 기자를 몇 년 했느냐? 그 세계일보, MBC 같은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에서 기자한 게 19년인데 그런데 MBC에 사표를 낸 게 2023년 11월이었어요. 그러면 2024, 25. 그러면 기자 생활을 20년 넘게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뭐 자기 유튜브를 갖다가 개설했대요. 유튜브 저널리스트. 그 다음에 뭐 뉴스공장이나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결국은 장인수라고 하는 사람은 레가시 미디어에서 19년 동안 정식 기자 생활도 하고 기자 MBC에 사표를 제출하고 지금 독립한 이후에도 기자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이니까 20년 넘게 기자를 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경력이나 능력은 인정이 될 수 있겠다. 더군다나 대학을 고대 신방과 나왔잖아요. 뭐 우리나라 그 기자들 중에서는 거의 탑급 뭐라 그럴까? 그러한 학벌은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데 신방과가 뭐 최고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현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카이 신방과를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기자를 어디서 했느냐? MBC에서 오래오래 했었으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요. 저하고 이제 장인수 기자하고 그래도 뭐 한 9살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MBC는요. 굉장히
그 아주 그 좋은 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엘리트들이 가는 그러한 직장이 MBC 기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해 보면 저희 때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기자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매체가 어디였냐면 조중동이었고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였고 그 다음이 KBS, MBC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뭐 신문이나 그 다음에 이제 SBS가 저희 때 막 생기기 시작했었고 그랬었는데 뭐 그 장 기자도 뭐 저보다 한 9살 정도 미치긴 하지만 그때만 해도 MBC에 들어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무지무지하게 어려웠겠지. 저희 때는요, 진짜 MBC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그 MBC 뉴스데스크가 시청률이 몇 %였냐면요. 저희 때 30%가 넘었었어요. 시청률이. 말도 안 되는 수치 아니었겠습니까? KBS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랬던 MBC가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장인수 기자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 넘게 MBC 뉴스투데이 토요일 앵커를 맡았었어요. 그러니까 MBC 기자가 됐는데 MBC 기자 중에서도 앵커로 발탁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인 거지. 그 다음에 그러다가 그 장인수 기자가 2023년 11월에 사표를 내는데 왜 사표를 냅니까? 2023년 11월이면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그 장인수가 팠던 사람이 있어요. 딱 찍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판다. 그게 뭐였냐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을 계속 파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MBC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영부인의 그 비리를 파헤치는 일을 갖다 하니까 그러니까 MBC에 그 뭐 이런저런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뭐 회사에 그 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어쨌든 2023년 11월에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그 뭐 충주맨처럼 야 내가 유튜브 채널 파는 게 기자 월급 받는 것보다 더 낫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유튜브 중에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걸 개설했다는 거죠. 근데 장인수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명수입니다. 이명수. 장인수, 이명수. 끝이 수로 끝나네. 이명수가 누굽니까?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이명수 하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김건희 여사가 생각나잖아요. 뭐가 생각납니까? 대선 직전에 2022년 3월 9일 대선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 MBC가 우리가 그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어떤 녹취 파일이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이에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그 녹취록이 있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개봉 박두 기대하시라. 그래가지고 이게 2022년 1월 16일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거든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이게 그 김건희 녹취록이 딱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하고 막 이렇게 뭐 주로 이야기 떠드는 게 김건희 여사였더만 부부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1월 그 16일에 그게 딱 오픈이 되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결정적 한 방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윤석열 후보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그 녹음 파일이 다 오픈이 됐었는데 그때 깜짝 놀랄 뭐 이렇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었었는데 다행히 뭐 천만다행히 그때 기준으로 천만다행히 그 녹취 파일이 풀린 게 그렇게까지 그 타격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큰 지지율이 하락됨이 없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오히려 반동 불어가지고 그래서 잘 넘어가서 지지율이 그 2022년 대선 때는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항상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0.76%로 확 좁혀져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었지.
저는 최소한 5%에서 10% 차이는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0.76%가 됐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2022년 1월 16일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로부터 파일을 받아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보도했던 그 MBC 기자가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장인수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이야기한 거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뭐 한준호 의원이 무슨 그 삼류 찌라시만 또 못한 이야기를 들고 나온다.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이 그러한 그 바보 같은 일을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또 뭐 민주당 의원들 뭐 다 뭐 이현주 의원까지 해가지고 다 한 말씀씩 하던데 그런데 만약에 MBC 출신의 정혁진 기자가 뭐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어이씨 근데 제가 뭐 얘기 들어보니까요 뭐 검사들이 뭐 이렇게 뭐 딜하고 뭐 앉아있다고 뭐 그러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고 민환 기자 장인수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김건희 그 두 사람의 녹취 파일을 입수해가지고 MBC에서 대선 직전에 폭로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결국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팠던 그 20년 그 경력의 장인수 기자가 이야기한 거하고 같을 수 있겠는가? 지금 장인수 기자가 이야기한 거를 말도 안 돼. 우리 민주당 정권에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 일도 없어. 이렇게 치부할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장인수 뒤에 누가 있습니까? 장인수 뒤에 김어준이 있단 말이에요. 김어준이 박수 쳤어요. 어이 장 기자 잘하네. 역시 장인수 따봉이네. 그러면서 특종했네. 그것도 보통 특종이 아니야. 큰 취재야. 후속 기사 나오겠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참 잠옷 귀추가 주목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